네, 아직도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미국 주식 투자. 일단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학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방금 나왔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시작해서 네.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지금은 일하고 있는 어떤 기업인가요? 뭐 대부분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 대해서 네. 간단히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게 생긴 지는 딱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인데요. 이게 농담 삼아서 비디오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비디오 가게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넷플릭스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의 넷이랑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 한 3년 됐죠? 2016년 1월에 들어왔는데요. 전 세계 기준을 보면은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요. 2019년 4월 기준으로요, 돈을 내고 있는 유료 가입자만 보면 전 세계에서 1억 4,800만 명이 지금 여기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미국이 약간 절반이지 네. 못 미쳐 6천만 명이 여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 200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국가니까 네. 이제 잘 안 되고 있고요. 시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경제 제재 네, 때문에 또 서비스를 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한국에서는 2016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로 들었고, 누가 한 달에 뭐 7, 8천 원이고 만 원이고 아깝게 그걸 뭐하러 내냐. 우리나라 볼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깜짝 놀랄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재 180만 명이 가입자를 갖고 있어요. 180명. 엄청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올해 혹시 이런 거 아주 이런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좀비 이런 거 다 네. 보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킹덤이라는 게 올해 우리나라에서 네, 네. 우리나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대박이 터졌거든요. 이게 뭐 재밌다 그래갖고 영상미가 좋다 그래갖고 하여튼 아시아에서 쪽에서 나온 좀비 중엔 최고라고 좀 많이 평가를 네. 비평가들이 받을 정도인데요. 그런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이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사실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또 성공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비디오 가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제 비디오 가게를 인수했는데요. 사실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비디오 가게 수준에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비디오 가게에서 스트리밍을 좀 한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2000년대 뭐 들어서면서 이 리드 헤스팅스가 이걸 만든 사람인데 네. 헐리우드 드라마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영화 제작까지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여긴 거죠. 네. 네 주제에 네가 이 판을 네가 뭘 아냐고 돈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그 비판했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렸죠. 아니 네, 무시 전략을 했는데요. 이거 영화나 이제 드라마 미드 좀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소위 어둠의 경로로 보신 분들이 꽤 있었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뒤바뀌게 된 네. 거죠. 여기 나오는 것이 에미상 같은 거 보면 드라마에서 보는 최고의 권위상인데 여기서 상을 딱딱딱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이런 것도 완전히 오리지널로 이제 엄청난 히트를 친 거가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기 끌고 전 세계에서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기묘한 이야기들이 네. 시즌 3까지 나온 거고 아마 엊그저께인가 시즌 4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을 바꾼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에미상 정도는 거기서 주요상 받고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네. 작품상 받는 것은 일상이 됐고요. 드디어 혹시 이거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비평가들이 워낙 찬사를 받은 건데 금년 2월이었나요? 드디어 아카데미상에서 영화에서 로마라는 걸 혹시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로마가 이제 멕시코 감독이 만든 건데 로마 작품성이 워낙 있어갖고 사실 이게 최우수 작품상까지 노렸었는데 그건 안 되고 최우수 감독상을 받는데 본상에서 3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성까지 나가고 흥행성까지 왔다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은 넷플릭스 영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아카데미상에서 넷플릭스 네.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TV 자체를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 넷플릭스를 직접 구매해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뭐 그럼 넷플릭스 주식을 사라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 많은 드라마, 영화 제목들은 웬만하면 다 알 정도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요새는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어렵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넷플릭스는 어찌되었건 뭐 여러 가지를 처음으로 했지만 미국에서 코드 커터라 그러거든요. 코드라는 것이 케이블 선을 끊게 하는 대표적인 거가 됐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맨날 케이블 끊자고 네.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 이거 뭐 그 볼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여성분들은 그거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케이블 TV가 소용 있는 거는 홈쇼핑 외에는 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쵸. 홈쇼핑 때문에 있는 거지 다 나머지 유튜브에서 다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끊자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냥 두라고 그래서 그냥 네. 있는데 이거죠. 10대들이 이번 얼마 전에 파이퍼 제프리라는 미국 증권사에서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건데 따끈따끈한 설문조사를 엊그저께 발표했는데요. 네. 2019년 가을에요. 10대들이 좋아하는 많이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조사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평생 1등 하다가 2등으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튜브가 유튜브가, 37% 땄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1위, 넷플릭스가 2위 됐는데 이게 계속 1위 하던 기업이 이제 2위로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넷플릭스의 현실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월 $6 99센트에 이번에 발표하고 이제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애플 TV도 마찬가지 11월입니다. 월 $4.99에 애플 제품을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은 12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 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을 쓰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주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수많은 증권사에서 어떤 보시는 분들도 야 이제 거저 주는 것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주고 경기도 어려운데 뭘 다 볼 필요 있겠냐 하면서 디즈니, 넷플릭스의 성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한 달 새만 보더라도 에이지스나 에버코어, 피볼 리서치 등 세 곳에서 목표주가를 좀 내리는 모습.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늘도 하는 건데 또 오늘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주가 이렇게 좀 내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기업에는 약간은 최근에는 좀 약간 슬로우한 그런 분위기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까지 한꺼번에 좀 살펴볼게요. 네, 주가 바로 보여드리면 주가는 뭐 상장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고속 성장한 주식이 되겠는데 이제 네. 작년 고점 이후에 흔들거렸고요. 특히 올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발표하면서 딱 그때부터 35%, 40%가 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슬로운 구간. 다만 여전히 25명은 매수 의견, 5명은 보유 의견을 갖고 있고 물론 매도도 의견이 한 명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판단하실 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목표 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저어로 하나를 딱 정하라 그러면 목표 주가의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아쉬운 것이 넷플릭스는 최근에 조금씩 목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 언제 사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팁을 달라 그러면 목표 주가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시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보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만약 이제 넷플릭스를 주식을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순간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제 기초적인 질문도 한 가지 드리고 갈게요. 제가 미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려고 전에 계좌도 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시세가 지연 시세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다들 불안하실 거예요. 지연 시세로 봐도 내가 수익을 내는 게 맞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이거 안 해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들 거래하시려면 어떤 HTS나 MTS나 바로바로 시세가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실시간 시세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무료가 아닌데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전사는 돈을 받고 증권사에 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진짜 통 크게 돈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하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주는데 미국은 그 시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내주기가 불안한데 그래서 워낙은 내면 한 달에 제가 알기엔 7, 8불에서 10불까지 내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벤트로 그냥 몇 달 정도 그냥 서비스로 네. 그냥 거저주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증권사별로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그것도 싫다 뭐 보겠다고 위해서는 야후 파이낸스 같이 몇몇 앱에서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그냥 누구나 다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얼타임을 그 증권사에서 안 주더라도 돈을 내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시세가 나오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 엄청 꿀팁이네요. 네. 꼭 저희가 돈을 내고 실시간 시세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이 야후 파이낸스 어플 사용해도 실시간 시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넷플릭스 이야기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